안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 안 한다, 자기 가족은 절대 안 한다,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NU 청안과 원장 한영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내장에 대해서,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안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 마스크 착용하면서 습기가 차기도 하고 더더욱 얼굴에 두 가지를 걸치고 있는 게 불편하실 텐데요. 안경을 쓰면 눈이 좋아지느냐 또는 안 쓰면 더 나빠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경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멀리 볼 때 망원경을 사용하고 가까이 있는 작은 물체를 볼 때 돋보기나 현미경을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정확한 초점을 맺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건 안 쓰건 눈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근시가 진행하거나 또는 근시가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의 착용은 선택이고요. 다만 시력 발달 시기인 7, 8살 이전 어린 나이에는 근시난시, 원시에 대한 정확한 교정을 통해서 시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경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사실 한 번도 안 껴봤습니다. 눈이 지금도 양쪽 다 1.5, 1.5인데 40대 중반부터는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안경 쓰는 그 불편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안경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특히 운동할 때, 목욕할 때 습기 차고 무겁고 가끔은 테가 부러지기도 하고 안경알이 깨지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생활의 질은 훨씬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안경을 벗는 방법은 첫 번째는 콘택트 렌즈, 두 번째는 수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크게 각막을 깎는 레이저 시술, 라식과 라섹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수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막을 건드리지 않은 채 눈 안에 적절한 도수의 렌즈를 삽입하는 안내 렌즈 삽입술,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크게 나눠서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 방법과 또 하나는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수술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이런 것들입니다. 각막은 무한정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시난시가 아주 심하다거나 또는 각막이 아주 얇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2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안내 렌즈 삽입술입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도 렌즈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전방 안내 렌즈 삽입술, 또 후방 안내 렌즈 삽입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첫째 동생은 마이너스 4디옵터 정도의 근시를 갖고 있어서 10여 년 전에 라섹 수술을 했고요. 밑에 막내 남동생은 마이너스 10디옵터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았는데, 그 남동생은 안내 렌즈 삽입술 역시 10년 전에 시행받고 둘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수술 노하우는 사실은 수술하는데 테크닉이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수술 전에 검사를 하고 환자를 선택하고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술 안 해야 될 사람은 절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 해야 되겠고요. 라식이 위험하면 라섹, 또 라섹이 위험한 경우에는 렌즈 삽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오래 수술을 하다 보면 노하우를 갖게 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환자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식 수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금방 잘 보이고 안 아프니까. 근데 라식 수술한 사람들이 건조함이 좀 심하다거나 또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수술 부위가 잘못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눈이 건조하거나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는 라섹을 점점 더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 추세이고, 또 과거에는 근시가 아주 심한 사람한테도 라식이나 라섹 같은 각막 절삭하는 레이저 수술을 시행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다시 근시난시가 재발한다거나 각막의 모양이 좋지 않게 변형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고도근시, 초고도근시에서는 레이저 수술보다는 안내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 안 한다, 자기 가족은 절대 안 한다,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수술한 안과 의사만도 한 30명 가까이 되고, 저는 제 가족, 여동생, 남동생, 사촌들, 인척들 다 했습니다. 저만 안 했습니다. 저만 눈이 좋아서 안 했고 다 했고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김태환 원장의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과의사 가족도, 안과의사 본인도 다들 수술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과에는 시력교정술을 받으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시력교정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밀한 검사, 또 반복된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수술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의사 말을 따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의 관리, 안약점환, 또 주기적인 안과 방문입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안과 방문을 통해서 수술받은 눈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